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김혜성 영입 이후 주전 이루수 개빈 럭스를 처분한 다저스가 추가 트레이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저스의 향후 행보와 현재까지 야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다저스 담당 기자 이 소냐 첸 기자가 오늘 전한 소식인데요. 다저스는 내야 교통 정리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갔고 앞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있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지난 4일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혜성 선수와 보장계약 3년 1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2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2년 구단 옵션까지 모두 실행될 경우에 계약 규모는 5년에 22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김혜성 영입 전에 있어서 다저스는 유력한 행선지로는 꼽히지 않았었던 구단이죠. 이 다저스에는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맥스 먼시, 개빈 럭스, 미겔 로하스, 크리스 테일러, 토미 에드먼 등 이미 많은 내야 자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중에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있는 선수는 주전 이루수로 낙점된 럭스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지 못했었던 김혜성 선수 시범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거나 아니면 구단이 트레이드를 통해 일부 내야 자원을 정리해야지만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러나 곰즈 단장은 계약을 발표한 뒤 당장은 트레이드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었죠. 네, 하지만 곰즈 단장의 발언은 4월 뒤에 바로 뒤집혔는데요. 지난 7일 주전 이루수로 낙점이 되어 있었던 개빈 럭스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신시내티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이루수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같은 좌타자의 이 주 포지션도 이루수로 내야수 경쟁자인 럭스가 팀을 떠난 거는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MLB.com 일단 다저스는 럭스를 신시내티로 보내면서 김혜성과 계약한 뒤 2루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보였다. 김혜성은 슈퍼 유틸리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2루에서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김혜성의 영입으로 다저스는 앞으로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로스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왕년의 리그 최고 포수 유망주인 디에고 까르타야를 40일 로스터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사키 로키 영입, 필승조 영입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체 3명의 선수를 트레이드 후보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후보는 베테랑 유틸리티 선수인 크리스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지난해 이 타율은 2할 1위, 4홈런에 23타점, OPS 같은 경우에도 0.598을 기록하는 이 최악의 부진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 테일러를 두고 테일러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타격에서 부진했다라면서 이 4년에 6천만 달러 계약에 마지막 시즌을 앞둔 테일러를 이 트레이드로 보내기 위해서는 연봉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 1,500만 달러 정도 중에서 일부를 또 다저스가 연봉 보조해야지만 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한 건데요. 이제 두 번째 후보는 베테랑 내야수인 또 미겔 로하스 선수였습니다. 로하스 선수는 지난해 타율 2할 8분 3리, 6홈런에 36타점, OPS 0.748의 성적을 또 거뒀는데 사실 로하스 선수의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매체도 이 베테랑 내야수인 로하스는 지난해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 주가는 한동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이 다저스는 로하스의 36살 시즌을 위해 500만 달러의 팀 옵션을 실행했고 이 로하스는 다저스에서 테일러와 역할이 상당히 겹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 후보로 좌타 외야수인 제임스 아웃맨 선수를 또 꼽았는데요. 아웃맨 선수는 지난 2023년에 데뷔해서요. 타율도 2할 4푼 8리, 23홈런 70타점, OPS 0.790을 기록하면서 해당 시즌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투표 3위에 이름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에는 심각한 2년차 징크스를 겪었었죠. 타율도 1할 4푼 7리, 4홈런에 11타점, OPS도 0.521을 기록하면서 이 주로 아웃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파에스가 없었다면 또는 에드먼을 영입하지 못했다면 이 다저스는 시즌 내내 중견수 자원이 부족해서 고생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매체는 아웃맨은 한때 다저스의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다저스에서 그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올해 외야수는 콤포터와 에드먼, 테오스카가 주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웃맨은 파에스와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트레이드 가능성을 또 점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MLB.com이 짚은 이 3명의 트레이드 후보 중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선수는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웃맨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먼저 크리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타격에서의 부진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봉을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자체가 쉽지 않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겔 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막판 부상으로 인해서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풀타임 유격수가 가능한 자원이라는 그렇죠. 거. 그랬을 때 무키 베츠가 만약에 올해도 유격수 전환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 대체제로서 로하스는 두고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저스가 팀옵션을 실행했을 거기 때문에 로하스는 사실상 이 트레이드를 시키면 안 되는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저 연봉 그리고 가능성이 남아있는 아웃맨을 처분하는 게 가장 다저스가 편하게 이 로스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혜성 선수가 처음 다저스와 계약했을 때는 치열한 포지션 경쟁 때문에 한 자리를 따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다저스가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김혜성 선수를 중요한 카드로 두고 추가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럭스를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내는 깜짝 움직임을 보인 만큼 이 다저스가 추가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할 가능성도 아예 닫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 디애슬레틱의 담당 기자인 파비안 아르다야 기자가요. 김혜성 선수를 두고 내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로하스와 플래툰을 이어서 우투수를 상대하는 이루수로서의 역할을 예상한 건데요. 그렇죠. 로하스가 사실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이루수로도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이고 우타자이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첫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로하스와 함께 플래툰을 통해서 부담을 분배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만약 다저스가 김혜성을 좌완 상대로 라인업에서 제외한다면 에드먼이 내야로 들어가고 파일스나 테일러를 또 중견수로 둘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럭스를 처분하면서 이루를 볼 수 있는 좌타자가 김혜성 선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일단 김혜성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좋은 활약을 통해서 이제 첫인상을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시범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다면 우투수가 선발로 나오는 날에는 주전 2루수로 김혜성 선수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방금 이제 이현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김혜성 선수의 미래를 확신해서는 또 안 되겠죠. 당연하게도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 기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배치가 유격수에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배치는 럭스가 시범 경기에서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급하게 유격수를 맡았고요. 그러면서 수비에서 확실히 어려움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루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구단은 이 배치를 유격수로 쓰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는 배치 선수 본인이 유격수를 잘 해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배치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유격수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결국 2루로 옮기게 된다면 요거는 또 김혜성 선수에게는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는 에드먼이 주전 유격수로 나서면서 비는 중견수 자리에 파에스라던가 아웃맨을 플래툰으로 기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로하스를 주전 유격수로 쓰는 방법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 팬 여러분들께서는 김혜성 선수 응원에 대해서 배치의 유격수 수비까지도 또 응원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현지에서 돌려오는 소식들은 모두 김혜성 선수에게는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현지 팬들에게도 왜 다저스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다저스니까 라고 짧게 대답을 한 이 김혜성 선수의 답변도 번역이 돼서 벌써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올봄 다저스 소속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될 김혜성 선수의 활약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또 다저스의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